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11일에서 12일 사이의 내용을 편집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로서 북도발 심해지면 조건 걸었지만 윤 자체 핵무장 이례적 언급.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와 최경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입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무장론의 이 언급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 매우 기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무장론 재점화, 윤 자체 핵보유, 한미 핵연습으론 부족, 독자 핵무장은 옵션이다 해가지고 헤럴드 경제 쪽에서 신대원 박상현 기자, 기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2인 이상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만큼 이 주제가 신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윤 대통령 북핵 심각해지면 전지한 핵무장론 언급했고, 군은 북핵 대응 삼축체제 자강, 한미연습, 동맹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 핵 권한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이라는 이런 언급을 좀 추가로 붙였어요. 삼축 체계에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응 응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이렇게 삼국형 삼축 체제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이제 2월 달이 되는 모양인데, 북한이 핵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DSCTTX라는 거 하고,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라는 거 하고, 한미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TDS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는 조금 더 이 취재를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심도 있게 했는데, 북한 핵탄두 보유량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 한 개 제조 시에 플루토늄 소유량이 한 4, 6kg 들어가고,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있고요. 관련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핵탄두 최소 100개 이상을 보유하지 않겠냐. 김동혁 북한 전문 기자가 이렇게 작성한 도표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미국은 인정 안 하지만은 보유한 건 사실인 거가 되죠. 그러면은 한국에게는 매우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핵무기 비용 지출 상위국 해가지고 미국부터 북한까지 있는데, 많은 핵무기를 유지하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꽤 드는 모양이에요.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겠죠. 824억 달러를 지출했다, 21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네요. 미국이 말로만 북한 비핵화, 실제 핵무기 보유 사항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인 건데, 여기 오타 있네요. 일본 언론 중에서도 유사시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군사력을 뭐라고 그러죠, 증강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거의 다 나갔는데, 그런데 헤럴드 경제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이 취재원을 인터뷰한 사람이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이라는 박희란 씨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핵 권한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다른 국가와 나누거나 공유한 적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어지럼증에 빠져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를 것 같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분의 얘기는 그 군수통수권자인 그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다가 북한이 핵 사용할 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뭔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건지, 그 지식인 양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결책은 자신들이 뭐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뭐 요구만 하면은 그게 무슨 전문적인 의견인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핵무장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발언들은 원로라고 이 박규락 씨가 원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발언들로 저는 그냥 느낌이 와요. 미국이 말하자면은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노태우 정권 시절 때 완전히 노태우는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한국은 핵 개발을 안 한다라는 걸 함으로써 미국은 핵 무산으로 한국을 충분히 방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뭐 혈맹이다 동맹이다 이런 이름으로. 뭐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아베도 자기네들도 뭐 핵 무슨 뭐 직접은 안 만들더라도 핵 운영하는 뭐 그런 언급을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자 핵무장론을 현실화하려면은 뭐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도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등등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는 있네요. 북핵 대응 3축 체제라는 게 이제 그림으로 머니투데이로는 했는데 킬체인을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킬체인 속에서는 저것도 들어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한마디로 김정은 이 말하자면은 사살 작전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KAMD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KMPR이라는 거 삼축 체제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거를 이종석 국방장관이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극초음속으로 북전 지역의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아마 그 능력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폴란드에 수출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회의 때 얘기를 한 거로 나옵니다. 오늘 또 뉴스에 세계일보에서 미일 완전한 북비핵화 재확인했다. 미 국무 한미일 협력 심화한다. 이런 게 했는데 블링컨이죠. 외교 국방 2+2 회담, 그러니까 외교장관하고 국방장관 2+2 회담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도 뭐 작년에 일부 좀 했던 것 같은데, 흑인 국방장관인 등치 큰 오스틴하고 우리 국방장관하고 미국에서 직접 뭐 이렇게 회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이 바이든 정권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게 구체적인 실체가 뭔지 이제 좀 조금 짜증이 납니다.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하더라도 혹은 날 뭐 똑같은 얘기만 다들 짓거리고 앉아 있는데 좀 답답해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자꾸 7자 핵 실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 국방장관은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 등과 협력은 강화한다 말을 했지만은 일단은 연초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몰라도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긴밀하게 지금 협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열심히 지금 방위비 뭐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그 한미 그런 그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일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좀 안 보이네요. 그 순서가. 그리고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해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주변의 평화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한 중에서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말이 비핵화인데 그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뭔지 이제는 좀 미국이 오픈을 해라. 그냥 외교적으로 어떻게 자꾸 그 뜻은 미지나가게 그걸 요즘 뭐라고 그러네요. 뭐 전략적 모호성, 그 웃기고 자빠지는 그런 소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에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대북이고 북한은 양념이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브링컨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순이다. 북한하고. 지금 미리 하는 것은 사실은 대중이 1순위다. 일본 측에서, 저기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그 핵 전력 관련 한미 불협 포함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 발생된 순서를 쭉 그 제목만 가지고 보면은 1월 2일 날 그 조선일보에서 윤 대통령 미 핵 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 그런데 동일자 그 로이터에서는 바이든 미 한국과 핵 훈련 논의 안 해라고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도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는 것 한미 핵 공동 훈련 그 니폰 방송에서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제목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돼가지고 AP 통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지도자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애덤 슈렉과 김현진이라는 우리 한국인 통신원인 것 같은데요. 또 김통영 AP 통신 기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 껴가지고 우리나라에 직접 관계된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에 어, 요게 이제 그렇게 그 언급을 한 건데 현재 다가온 위험한 위협에 대해서 전 진보 성향의 전임자의 직접적이고 협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 북한은 그 지수적 확장 이런 게 지금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북한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알 방법이 없다. 왜 그러는지 이게 무슨 속이 어떤 깔려 있는 얘기인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테이블탑 연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초에 얘기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하고 NO 했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한 열흘 지나서 말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윤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회담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 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는 것 한미 핵 공동훈련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갖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핵 보유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뭐 또 실험하고 뭐 한다 그런다면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강대강으로 그 대응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이쪽 표현에서도 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일본에서도 낯설지 않다라고 느낀다 이런 표현은 초록은 동색이요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니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죽은 아베 씨가 핵 공유의 논의를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발언이. 박정희 대통령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건 상징적으로 제가 쓴 겁니다만은 핵무기 개발 암살로 끝이 났었죠. 그럼 김재규가 죽였다고 그러지만 그 배후 세력은 누구겠느냐 상상에 맡기는 거로 하고요. 아베 역시 핵보유 운운의 결말은 역시 암살로 끝이 난 것을 최근에 기억합니다. 어쨌든 미국 측 싱크탱크의 일부에서 한국 핵 보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핵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바이든이 노한 거다라고 이제 그 미국 측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정하는 것은 바이든 미 한국과 핵군련 논의 안에 로이터 최수양 트레버 후니컷 기자가 그것도 그 우리나라 그 훈련 얘기 나왔을 때 동시에 나왔던 거를 다시 그 좀 내용을 좀 리뷰해 보는 거죠. 그때 당시 1월 2일 날 요걸 제가 캡처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이 입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흘 지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은 뭔가 이 결심이 대단히 섰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일 북한 비핵화 말만 수십 년 내뱉는 미국에 윤은 식상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똘마니 짓거리 일본과는 다른 기분 나쁘다는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제가 느낌을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뉴데일리 손혜정 기자, 이바른 기자가 이 1월 3일 날 그 보도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 논의하고 있나 물으니 외국인 기자들이 당연히 노라고 대답한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그 핵 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린 해프닝이다. 이게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뭐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표현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면서 기자의 질문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기자는 그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고 외국인 기자였던 모양인데 1월 2일 날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 연습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노 한 개 지금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열흘 지나서 훈련뿐이 아니고 수 틀리면 우리도 핵 보유하겠다고 이제 그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 느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인도 공군 전투기 일본과 첫 공동훈련 10일 날 항공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위해 이바라키현 고미타마시 소라자쿠리 기지에 그 인도 그 전투기가 와서 그 착륙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방위비 증가 중이고 안전보장 최전선이라는 그 제목하에 그 일본 TBS 뉴스에서 역사적 지금 일본이 대전환을 하고 있다. 안전보장 최전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이 드디어 2023년 기시다 총리가 그 일본의 이 군사 강국화를 안전보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또 그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도하는 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곁들여 가지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그 군비 증강 논의 시작을 하고 G7 투어 칩으로서 로이터 투어 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로이터 그 두 기자의 이 보도 내용을 제목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그 비행사인 모양이고요. 전투기 조종사 모양이고, 일본 그 이 방위대 그 이 어떤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제 회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월요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공개한 후 중국의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때문에 그 군비 증강이 아니고 실질적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했다. 이 표현 우선순위가 옳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근처에 그렇게 그 김정은이가 많이 쏴댔어도 빌미를 줬지만은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 일본한테만 비자를 전면 그 제한하는 것도 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끝없이 늘어나는 카페, 그 뒤에 숨은 씁쓸한 이유, SBS 방송인데 그 씁쓸한 이유가 피곤한 한국인 잠 깨려고 커피 마셔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뭐 이긴다고 353잔을 마신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SBS는 원인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할 만한 사업을 모두 대기업의 종속 형태로 하니 자영업자로서 생존할 확률이 높은 것을 찾았을 것이다. 스타벅스도 지금 대기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 그 카페 조그만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인터넷도 되고 젊은 실업자들이 준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폐업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 커피숍도 그 대기업형이 망한 데도 있지만은 뭐 계속해서 그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은 틈새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 골목골목 상권에 카페들이 생겨나는데, 이 커피숍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잠 깨려고 커피 마시기 때문에 늘어나는 카페가 아니고 해볼 만한 게 없다. 이게 식당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대기업이 참여, 이 대기업의 그 체면상, 아니면은 그 대기업의 그 어떤 그 격이라고 할겠죠. 대기업의 격. 이런 걸 봐가지고 좀 모두 돈 된다고 그냥 종속회사 만들어서 자회사에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증손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문어반식으로 하는 거 좀 스스로들 안 하고, 일반 사람들도 사업을 성공해서 중산층들이 많이 증가해야 사회가 더 안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요진보 황야의 7인 젠틀맨 리그 7인 왜 7이어야 할까? 요게 이제 이 황야의 7인에 나온 대화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황야의 7인은 일본 영화 요진보 7인의 사무라이 그거에서 이 떠돌이 낭인들의 어떤 그 산적들로부터 동네를 보호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잘 나갈 때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영화로 만든 거죠. 미국식으로. 근데 그 세븐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그 편의점 중에서도 세븐, 일레븐 할 때 세븐이라는 말들을 왜 붙일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븐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그 북두 칠성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요거는 무슨 저기 그 국뽕 방송 같은 데에서 그 나온 거를 했는데 실제 다 검색을 해보니까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그 군수지원센터 구축했다는 거, 그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수빅조선소를 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막았다. 그건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 수빅 그 만 쪽에 제7함대가 있었는데 뭐 상황에 안 좋아가지고 7함대가 떠난 건데 한창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뭐 안 좋을 때 그랬는데 그 미군이 그 미 항모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한진중공업을 그래서 분석을 해본 적도 있는데 한진중공업은 HJ 그 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진중공업의 그 홀딩스라고 이름을 그 지주회사 신경으로 바꿨는데 완전히 그 경영권을 그 딴 데 내주고 최대 주주를 이 한진중공업은 이제 그 어떤 사모 투자회사가 대기업으로 아니 그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업하고 건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한진중 수빅조선소 미국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서버리스 캐피탈 필리핀 채권단과 협의 중 4월 15일 완료할 거다. 그래서 필리핀 최초 초대형 신조 조선소였고 파산위기에서 회생길을 열어 글로벌 에코노믹 최명석 기자가 한 작년 그 한 뭐 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캄보디아의 딸의 기억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빠찡코 그 소설이 바로 영화화 됐듯이 캄보디아 그 뭐죠 그 크메르 루즈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런 그 도시 출신 애들이 어떤 그 천주교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넘어가서 살게 돼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소설을 써냈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2017년에 영화화된 것 같습니다. 그 쿠메르 루즈가 왜 발생하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은 베트콩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 농촌 지역을 수시로 폭격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베트남이 남북으로 그 갈라져서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침투를 캄보디아 쪽으로 지하구를 뚫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잘 잡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융단 폭격이라는 게 그때 나왔는데 캄보디아가 그때 크게 이 피해를 봤던 모양이에요. 농촌 지역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모태통을 아주 숭배하는 그런 이 반란군이 생기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부르주아들을 그 학살하다시피 하는 그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인 약 170만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거기서 생존하는 이 꼬마 애들의 그 얘기인데 애들을 데려다가도 그 군사훈련을 시키고 군사훈련도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거길 두들긴 게 아니고 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는 또 왼수지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베트남을 통일한 결국 그 북베트남 세력한테 완전히 그 괴멸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한국전 추모이벽 오류투성이 신뢰 잃은 한미 혈맹 상징. 그 핵 무장론 엇박자, 핵 훈련 엇박자가 나오면서 요런 뉴스가 딱 끼어드는 게 또 의미가 있던 것 같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한국전 추모의 벽이 아니고 다 한미 공동으로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건데 죽은 사람 오류투성이가 많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옆구리 건드리는 거, 옆구리 찔러보는 거, 그런 뉴스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데서 이렇게 그 참배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부산 녹산공단의 도금 표면 처리 업체 동아 플레이팅이라고 뭐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보험사 영업소장이 그 아줌마신데 그 이호선 씨라고 요 가운데 있으신 분이 모양이에요. 이걸 인수해가지고 아주 스마트 공장화 해가지고 대부분 도금 공장이라는 데가 그 공예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최종 그 전해 처리액은 도금한 그 나중에 그 이 처리액은 폐수 처리 그 시설이 확실히 돼서 환경오염 방지를 하는 그런 시설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 조선일보에서 소개를 했네요. 여기 한 군데만 소개한 건 아니고 젊은 애들이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BMW, 폴스바겐, 그 볼보 등의 납품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금 제품인 거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념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는 뭐 역시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군데 그 한 대가 요 동아 플레이팅이고 탑 드릴이라는 것은 굴착기 그 부품에서 그 소음이 좀 적게 나오게 하는데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FNF는 뭐 유명한 대기업형 패션회사로 성공한 데죠. 그리고 명세 CMK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병원용 배식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식구 뭐 이렇게 이 보온이나 뭐 냉장이 잘 된 상태에서 배식카드를 그 되는 그 AI 인공지능을 넣어 가지고 또 성공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로 G90 등 현대차 그룹 11개 제품 굿 디자인 어워드상 수상. 1월 11일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했는데요. 요게 니로 모양이에요. 그 이상하게 그 깔끔한 그런 건데, 이 컨테이너를 또 이렇게 어떻게 좀 멋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디자인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강자엔 약한 충, 만만한 한국의 보복, 서방엔 못할 것, 조선비즈 정미아 기자인데, 뭐 일본도 뭐 다 하고는 있고 한국 정부는 그저 유감이다 그랬는데 외교적으로 유감이라면서 강력한 항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자관 이런 걸 보면은 뭐 그 대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얘네들 중국 애들도 내로남불이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약한 놈한테 강한 그런 아주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제가 봐서는 그 이 동네 깡패 할 자격도 안 되는 애다. 중국 그 아새끼들은 중국인들이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 아새끼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 조폭 불복도박 쌍방울 회장 대북 사업으로 재벌 꿈꾼 김성태. 요런 사진을 볼 줄 몰랐어요. 그 왼쪽에 있는 그 양성길 쌍방울 그룹 회장은 딱 보면은 그 나이가 뭐 더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게 월급쟁이 그 바지 사장인 거 맞고요. 이 사람이 전북 남원 출신 뭐 그 조폭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음지에서 양지로 어 기업화한 조폭의 상징같이 이렇게 그 보여지네요. 어쨌든 그 태국에서 건거했답니다. 뭔가 이재명이 연관된 거로 해서 확실하게 뭐가 유죄가 입증이 되길 바랍니다. 짜게 먹는다고 일찍 죽지 않는다. 한국인 10년 추적의 반전. 이래가지고 쭉 내용 설명을 했는데 뭐 그 나트륨 외에 칼륨도 좀 먹어야 되는데 한국인이 칼륨 부족이다. 또 거꾸로 소금은 너무 좀 과잉이었는데
그래서 그 고구마,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 오렌지, 당근, 키위, 바나나 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짜게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그 K김치도 세계화하려면은 이런 그 데이터를 그 짜게 먹어도 그 맵고 짜게 먹어도 이거 건강에 유산균에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해서 또 김치 판매 전략에도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통일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목표인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시리즈로 그 보도를 낼 모양이에요. 한때 철동같이 굳었던 한반도 통합 의지가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다. 어, 뭐 이게 뭐 젊은 세대들의 현실일 것 같고요. 연구진은 통일 대신 북한과의 공전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전만 하자, 싸우지 말고, 그게 젊은이들의 전략으로 나중에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이 된데에도 그렇게 이제 될 것인지. 올해가 이제 그 2023년이니까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으니까 휴전이요. 휴전이죠, 휴전. 정전이 아니고. 70년, 70년이 됐네요. 제 나이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북한을 그냥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뭐, 니들은 니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젊은이들은 이렇게 좀,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답니다. 1954년도 그 국가기록원의 사진인데 아마 여기 뒤에 있는 게 그 북진 통일일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거 주권 뭐 이런 게 있고 뭐 사수 뭐 이런 게 주권사수 주권사수 뒤에는 북진 통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가지고 1954년도에 그 패션을 또 좀 볼 수 있는데 옆에 이제 또 집차에 군인이 있는 그런 또 상황이네요. 요것도 이제 동원된 그런 이런 이 시위겠죠. 시위겠죠. 그때도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애를 보다고 그 폐허 속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진짜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이 폐허 속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핵 무장론으로 며칠간의 그 뉴스들을 좀 소급해서 역사 기록으로 좀 남기는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핵 무장론에 불러올 파장이 어떻게 될지 제가 매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했던 것은 음으로 했는데 그게 걸려서 잘못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초장부터 그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미국 보고서 뭔가 요구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뭘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기 방위비 더 내라 뭐 그다음에 뭐 공장 미국에 다 갖다 줘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득만 가져간다 그러면은 식민 지배 이 착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안 되지. 그 형님이 자기네들이 그리스트 이스트우드 정의의 보안관 뭐 쪼네인 뭐 이런 거가 자기네들 상징으로 계속 그런 영화 만들어서 우리를 주입시켰는데 나이 먹고서 보니까 아니네 그런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그 그린트 유스트가 아니고 쪼네인이 아니더라. 내가 딱 지금 보니까 니들 그 멕시코고 산적 페르난토 산초 같은 애야. 그러니까 잘하라고 미국도 힘 있을 때 잘해야지. 그 큰형님이 그러니까 달리 큰형님이고
세계 패권을 가지려고 남들이 그 신뢰를 주고서 그걸 추종해주고 그 다음에 동맹을 약속하고 이 미국을 따르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먼저 니들이 줄 줄도 알아야지. 물론 6.25 전쟁 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준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공산주의에서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젊은 애들이 수십만 명이 한국에 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겪어야 될 희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자기네들 희생만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그 많이 이 죽은 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후에 휴전 후에 그 베이브 부모 속에서 저도 50 뭐 이제 나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54년생인데 다음에 휴전 다음에 바로 태어났죠. 베이비 부모가 뭐 58년생이라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전쟁 후유증에 애들을 잘 많이 못 낳고 해서 58년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뭐 54년생으로 태어났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괜히 그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한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